네, 두 번째 사랑 키워드는 앞에 보셨다시피 이 죽일 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매운 사랑은 어찌였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두 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왜 저를 쳐다보고 그래요? 네, 있으실 수 있잖아요. 뭐 현재라든지 뭐 과거라든지. 과거고 현재고 간에 지금 제 남편이 여기 와서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솔직한 그 답변을 못 해드리겠네요. 아, 정말? 오프 더 레코드로 들어보는 걸로 할까요? 네, 그렇게 해요. 네. 신부님은 있으셨나요? 저는 하느님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이 죽일 놈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아니, 하느님께서 저희 죽일 놈의 사랑을 알고 계실 거라고. 네. 더 이상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네, 이 죽일 놈의 사랑을 주제로 한 렘브란트의 그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도 뭔가 의미심장한데요. 네, 렘브란트의 삼손과 데릴라입니다. 이 그림은 17세기 네덜란드 바로크를 대표하는 렘브란트가 그의 나이 23살이 되던 1630년에 캔버스에 유화로 완성한 작품인데요. 현재는 독일 베를린 국립미술관 회화관에 소장돼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여인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은 채 잠든 왜소한 체구의 소년이 보이는데요. 소년의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은 여인이 뭔가 불안한 표정으로 뒤에서 칼을 들고 뛰어오는 남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 계단 위에서 한 병사가 고개를 내밀고 있죠.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조로 그려져서 지금 이 순간이 밤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또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인으로 이제 그 여인의 불안한 얼굴 표정과 잠든 소년의 뒷모습이 매우 밝게 처리돼서요. 긴장된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명암 대조법 있죠? 끼아로스크로 기법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신부님, 성경 속에서도 네. 삼손이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유명하죠. 네. 삼손하면 우리 손삼손 부모님. 신학생 때, 신학생 때 그 손삼손 주교님이신데 삼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삼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그분이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 판관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나지르인이었지요.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로부터 구하는 것이 임무였지만 애인 들릴라의 꼬인으로 힘의 원천인 머리털을 잘리고 또 심지어는 두 눈까지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시 힘을 회복하고 신전을 무너뜨리고 자신도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약간 좀 생소한 이름들도 등장했던 것 같은데요. 네. 블레셋, 데릴라, 나지르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앞에 이제 필리스티아라든지 이런 말들이 사실은 저희 익숙한 말은 블레셋, 들릴라 말고 데릴라, 그죠? 그리고 또 나지르이는 뭐지? 삼손은 하면 뭐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블레셋은 사실은 뭐 개신교에서는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개신교와 함께 공동번역 성서를 쓸 때도 블레셋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 성경이 바뀌면서 필리스티아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도 히브리어,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죠. 그 히브리어를 이게 한국어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원래 원어 발음대로 다시 표기를 하다 보니까 필리스티아로 바뀐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외국에서 배터리라고 하지 않죠. 영어로 배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라고 표현한 것이 블레셋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배터리 이거 한 걸 필리스티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블레셋은 이 그림에서와 같이 저 병사가 블레셋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블레셋은 사실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정복하지 못했던 민족의 이름입니다. 블레셋 민족, 그래서 블레셋 사람 뭐 이렇게 다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설명해 주시자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데릴라, 뭐 영화도 있고 뭐 삼손과 데릴라 이렇게 데릴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들릴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약간 부사말처럼 들릴라, 들릴라 이렇게 약간 히브리어로 들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뭐 데릴라라고 하느냐? 이게 저도 찾아봤는데 일단은 영어식 표현은 딜라일라. 예, 조영남 노래 유명한 거 있죠. 영어식 표현이고 영어식으로. 그리고 델릴라는 프랑스어 같아요. 왜 그런가 찾아보니 그 생상스의 가장 유명한 뭐 오페라 중에 하나가 삼손과 데릴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의 소개가 되면서 많은 음악 쪽에서 그냥 데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데릴라, 성경에는 들릴라, 딜라일라 뭐 등등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지르이는 여기에 약간 긴 머리를 하고 있는 그렇죠. 이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삼손이 나지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느님께 서원한 사람, 하느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 나지르이는 서원을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민수기 6장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포도주, 독주 마셔서는 안 되고요. 서원한 기간 동안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되고 죽은 이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 이야기에 이 머리카락 자르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보통 삼손의 이미지가 좀 덩치가 크고 해서 약간 저 뒤에 있는 병사 그림이 삼손인가 싶기도 한데요. 이 작품에서 누가 삼손인가요? 네, 흔히 알고 계신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를 연상하면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좀 혼동이 되실 수도 있어요. 삼손은 천하장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인의 뒤에서 칼을 들고 다가오는 저 근육질의 남성이 삼손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남성은 블레셋의 병사고요. 한 가운데 여인, 즉 데릴라의 무릎 위에 얼굴을 푹 파묻고 깊이 잠들어 있는 소년이 삼손입니다. 오, 이렇게 왜소한 친구가 삼손이라고요? 좀 저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네, 이 그림을 보시는 분들이 바로 이 점을 가장 의아해 하시는데요. 사실 여기서 우리는 렘브란트만의 몇 가지 남다른 통찰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렘브란트는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저렇게 15살 소년처럼 어려진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젊고 힘센 이미지를 상징하기 위해서 소년의 길고 윤기 있는 풍성한 머리카락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렇게 삼손을 앳된 소년의 모습으로 그림으로써 이제 곧 머리카락이 잘리고 또 눈도 뽑혀질 삼손의 운명을 우리 감상자들이 더 안타깝게 바라보게 하려는 그 렘브란토의 의도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또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무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네네. 사랑에 빠졌을 때 네. 좀 남녀의 모습이 다르다고 하죠. 여자는 뭐 모성애를 느낀다, 남자는 좀 부끄러워하는 소년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시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제일 처음 떠올랐던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김수희의 애모라고.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 딱 그 작품에 맞는, 이 작품에 맞는 노래가 아닐까.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 주장에 동의하는 거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사랑에 빠졌을 때 좀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좀 애기가 되는 저런 부분도 있지만 조심스러워지고 어떻게 이게 너무 귀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조심스러움.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게 그 준현미 씨의 노래죠. 노래를 많이 불러주시네요. 네. 이렇게 뭐 말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노래가 돌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는 옛날에 불렀던 노래.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사랑인가 봐. 그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부님은 이렇게 노래가 떠오른다고 하시는데 네. 우리 여기 오신 우리 관객분들도 여기에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실까요, 그러면? 거스로.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이크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왼쪽에 안경을 쓰신 굉장히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봐주고 계세요. 저 시키지 마세요 라고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네, 함께 해주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 어떻게 소년은 좀 사랑에 빠지면 소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남자가? 경험이 있으시겠죠? 네, 원래 사랑을 하게 되면 남성이 여성한테 빠지게 되면 소년이 되죠. 소년 같은 사랑을 해주셨나봐요.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거 하나만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 이것까지 해봤다. 저는 60세신데 네. 대학 다닐 때 한 7년간 사귄 여자가 있었어요. 와. 제대하면서 그 사람 직장을 다니고 저는 복학을 하면서 또 직업을 가지고 그러면서 헤어졌는데 가끔 생각나죠. 7년이라니. 어떻게 보면은 정말 2판 4판 안 보고 결혼까지 안 가셔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소락밴드에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한번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모성애를 느낀다 여자는 사랑에 빠진다면? 제가 남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청소도 해줘야 된다고. 애가 어리광을. 네, 그런 처리할 것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쵸. 저도 뭐 많은 사랑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감정이 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왠지 뭔가 더 해주고 싶고 퍼주고 싶고 그런 것 같은데요. 작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자면 데릴라의 손을 제가 아까 전부터 좀 유심히 봤는데 좀 달라요. 양손의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오른손은 좀 도톰하고 왼손은 날렵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거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까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작품 속 데릴라의 양손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왼손, 오른손의 모양이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실 거예요.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는요, 데릴라의 양손을 통해서 그녀의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성을 상징하는 오른손은 잠든 삼손의 머리카락을 꽉 움켜잡고 있고요.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나는 블레셋의 스파이다. 이 남자 죽여야 돼. 이거를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감성을 상징하는 왼손으로는요, 삼손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내리고 있어요. 이건 어떤 생각을 의미할까요? 그래도 나를 사랑해준 남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과 사랑을 나눈 사람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안쓰러움 등을 담은 거예요. 복잡하고 상반된 여인의 이런 감정을 렘브란트는 서로 다른 두 손의 모양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알고 나니까 더 재밌게 느껴지는데요. 이 작품에 대한 정리도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삼손과 데릴라는 격정 멜로라는 말이 걸맞을 만큼 사랑과 배신이라는 주제를 담은 그림이에요. 그림 속에서 사랑에 빠져서 15살 소년이 되어버린 삼손과 그 삼손의 윤기 흐르는 그 긴 머리를 만지면서 복잡한 갈등에 빠져있는 데릴라의 손을 보면요, 냉혹한 현실과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격하게 충돌하고 있는 감정이 느껴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처럼 양극단 사이에서의 결정적 선택을 해야만 할 때가 있잖아요. 이야기 속 데릴라는 삼손을 동족에게 넘겨 눈멀게 하고 결국은 죽도록 만드는 결정을 했는데요. 이런 결정을 내린 데릴라는 결국 행복했을까요? 후회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후회를 뭐 전혀 안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이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인생관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죽일 놈의 사랑, 렘브란트의 삼손과 데릴라 이 곡으로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소랑밴드의 딜라일라 박수로 청해서 들어볼게요. I saw the flickering shadows upon her blind. She was my woman. As it is me, I was never on my mind. 창문에 비치는 희미한 두 그림자 그대 여기 날 두고 누구와 사랑을 속삭이나 복수에 불타는 마음만 가득 찼네. 밤 깊은 골목길 그대 창문 앞이 날 때 복수에 불타는 마음만 가득 찼네. Forgive me, Delilah, just to be taken in mind. 네, 너무 멋있죠. 아주 심취해서 들었네요. 와,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개국 23주년 특집 북콘서트 아름다움에 미치다 두 작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좀 부탁드린 게 있었죠. 우리 삶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 3가지를 꼽아달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된 작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벤스의 삼미신인데요.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또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이 작품은요,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피터 파울 루벤스가 그의 나이 59살이 되던 1636년에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그림인데요. 현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돼 있어요. 이 삼미신은요, 나체의 이 세 여인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듯한 포즈로 양쪽에서 미소를 머금고 서로 바라보면서 풍만한 뒤태를 과시하고 있죠. 루벤스뿐만 아니라 많은 화가들이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 3명을 소재로 하는 삼미신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많이 그려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유명 미술관에 가셔서 발견한 내가 본 삼미신하고는 좀 다르네 하고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삼미신은요, 말 그대로 3명의 아름다운 여신으로요, 그리스 신화에 맨 먼저 등장을 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와 바다의 요정 에우리놈의 사이에서 태어난 세 딸을 말해요. 이들은 광채라는 뜻의 아글라이아, 환이라는 뜻의 에우프로시네, 축제라는 뜻의 딸리아, 이렇게 3명의 여신을 복수형으로 카리테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후에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이들에겐 또 각각 사랑, 신중함, 아름다움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했고요. 중세시대에는 또 이들의 존재가 잠시 사라졌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는 순결, 사랑, 아름다움의 의미를 또 새롭게 부여했어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파리스의 사과를 얻으려고 각자의 아름다움을 겨루었던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오, 이 삼미신이 시대별로 가치가 달라진 거네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리스인들은 매력과 미모 외에도 창조력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겼지만 로마인들은 또 창조력보다 신중함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또 중세에 와서는 인간의 아름다움보다는 유일한 하느님의 아름다움에 더 가치를 두었고요. 이후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무엇보다도 성인들이 지닌 순결한 아름다움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삼미신의 의미는 이렇게 계속 변화해 나갔던 거예요. 이렇게 삼미신의 의미가 고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해온 것을 보면 사람들이 시대마다 사회마다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는 가치 기준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 사회가 혹은 어떤 지식 권력이 정해주는 가치 기준을 꼭 나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나를 맞출 필요는 없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중한 가치는 무엇일까? 내 인생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한번 내가 정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3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하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홍신부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삼미신 요 작품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의 신, 3명의 신 이러면서 그냥 친한 떠오르는 게 삼덕송이었어요. 삼덕송. 예. 신앙이 있어서 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름다움 3가지. 예.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었고, 제 개인적으로 소중한 3가지. 뭐니 해도 저는 하느님이고요. 그리고 2번째는 제가 사제로 살아가는 소명입니다. 예. 그리고 3번째는 우리 애청자이자 제가 만나게 될 또 신자분들, 예. 저와 만나고 있는 신자분들이 제일 소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신부예요. 네, 신부들에서 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럼 관객분들의 소중한 3가지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이렇게 받았는데
신부님과 연우쌤께서 네. 2명씩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네. 네. 가장 눈에 띄는 걸 꼽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보시죠. 네. 네. 제가 먼저 뽑아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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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치가 좋아요. 위치가. 네. 사랑, 헌신, 미소라고 답하신 분 네.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신가요? 수줍게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선물을 드리거든요. 네. 선물이 있어요? 선물 드린다고 하면 네. 꼭 드시던데. 네, 선물. 혹시 안경을 닦으시는 거죠? 네. 안 계신가요? 네, 그럼 다음으로 그러면-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뽑아주세요. 자, 가까이 있었어요. 우정, 행복, 가족이라고 하신 분 누구십니까? 네. 축하드려요. 네. 또 물어보면은 또 다른 분들이 손 안 드실 것 같아서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좀 많이 네. 눈에 들었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는 1번 오늘, 오늘? 네. 2번 내 딸, 오. 네. 3번 마음. 네. 어느 어느 분이세요? 따뜻한 모녀네요, 정말. 네. 한번 어떤 의미인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주시면 오늘 감사하고 주신 선물 제 딸 감사하고 내일 출렁이는 변화하는 그 마음 지금 약하고 비참한 것들을 생각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실 그 마음을 감사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또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닮아가게 하시는 그 마음, 네, 그 마음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어려운 자리였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흔쾌히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지원자 있으실까요? 네. 그럼 한 분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이분의 꿈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 가족, 사랑, 꿈이라고 적어주신 분 어떤 분이실까요? 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족은요, 제가 식구가 별로 없었어요. 자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가족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하고 남편은 좀 덜 소중하지만 네,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은 진짜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살면서 누구든지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늘 모자라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꿈인데요.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요. 와, 어떤 일인가요? 그건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그거를 아직도 지금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루게 되면 네. 제가 다다다에 알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나이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도전하고 항상 내가 무엇을 원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더 멋있고 그것이 바로 청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꿈 꼭 이루시길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수녀님들 이야기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혹시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세 가지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랑과 용서와 그 친교를 적었습니다. 네. 오늘 그 복음 말씀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것을 그 하느님의 사랑이 그 하나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용서는 같이 살다 보면 용서할 일이 두루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시련을 넘어서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으로에게 들어갈 수 없고 친교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사랑과 용서, 친교. 감사합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따뜻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또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 책을 함께 연은쌤과 발간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출판사 부클로스의 곽은찬 대표님입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바로 앞자리에 계시는군요. 네, 간단하게 좀 인사를 해주시겠어요? 마이크 부탁드려요. 네. 네. 또 한 번 더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부클로스의 곽윤찬이라고 하고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많은 책을 만들어왔지만 책을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면 만들수록 두근거림이 오는 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친절한 미술가는 만들면서 그런 두근거림이 온 책이라서 그 이유는 이제 독자분들이 책을 받으면 정말 기분 좋은 선물 같은 책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책들이 있습니다. 책을 만들다 보면 이 책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서 더 두근거림이 있고 그래서 더 아름답게 나오지 않았나.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디자이너 분들하고 편집하시는 분과 함께 만들어서 아마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책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국 23주년 특집 북콘서트 아름다움에 미치다, 문 닫아를 외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게스트분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 시간 계속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굉장히 좀 새로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딸도 와 있고 우리 남편도 와 있고 또 저희 엄마도 와 계세요. 다 서울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 가장 좀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네. 신부님은요? 네, 저는 처음에 좀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좀 당황했지만, 네, 그래도 이 작품을 함께 보면서 작품 속에 표현된 이런 메시지를 잘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우리 예은쌤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간은 예술을 통해서 인간을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 우리의 본성을 제대로 그려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의 모습에 광적으로 몰두하는 카라바조 그림 속 나르키소스, 또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한없이 작게 그려진 렘브란트의 삼손. 그런 의미에서 그림의 아름다움에 미치는 것도 각자의 눈과 마음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 부끄러워서 감추기보다는 어떤 것에 미쳐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것, 내가 그려내고 싶은 삶을 사는 게 진정 미치도록 아름다운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나눈 명화들이 담긴 책이죠. 친절한 미술관 함께 명화 책갈피도 준비해봤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책갈피에 이런 문장이 써 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시간을 위하여. 네,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순간으로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개국 23주년 특집 북콘서트 아름다움에 미치다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요, 소란밴드가 준비한 칵테일 사랑 같이 불러볼 텐데요. 또 각자의 파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부르는지 아니면 또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한편의 시간인데 잠시 좀 놀아도
세상에 나오는데 나는 너네 네, 함께 불러주신 여러분들께 저희가 더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요. 네, 박수 한번 쳐드려볼까요? 네, 그리고 또 멋진 연주를 선사해준 소랑밴드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